지금부터 2021년 9월 열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수상정책 공유,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요 수상정책을 공유하겠습니다.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수사리 경진대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어르신 장애인과의 어르신 일자리 우수 정책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건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구입니다. 방금 들으셨어요? 금천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행복한 웃음소리? 네, 그렇습니다. 이곳 금천구에서는 유독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려온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인데요. 금천구는 연간 약 3천여 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하고 좀 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 시니어 클럽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관내 14개 사업장 중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활약하고 계시는 함께 그린 카페로 가볼까요? 출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금천구 시니어 카페 함께 그린 카페 2호점입니다. 이 함께 그린 카페는 총 5호점까지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방금 이 아 한 잔 주문해 봤거든요. 한번 마셔볼게요. 역시 이 바리스타님들의 사랑과 정성까지 담겨 있어서 그런지 커피 맛이 진짜 좋아요. 맛있어요. 네, 이곳 2호점에서만 10명의 바리스타님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한 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바리스타 일은 좀 어떠세요? 적성에 맞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커피 향도 너무 좋고 바리스타 분이 전 너무 멋지게 보여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고 자격증까지 땄는데 마침 이제 운 좋게 이곳으로 일하러 왔어요. 혹시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일을 하시면 혹시 손님들이 좀 불편해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부모님 같이 편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전에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눈빛만 마주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 카페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혹시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좋아하시나요? 예,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활력 있어 보이고 저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있고 또 용돈이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요. 저희 시니어분들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용기 잃지 말고 이렇게 도전해 보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시고 또 이 나이에 여전히 일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분의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네, 이곳 함께 그린 카페는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죠. 무엇보다도 여기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어르신들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서비스 해주셔서 고객들도 많이 편안하게 이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다 기쁘네요. 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시니어 일꾼 만나러 가봐야죠. 이번에는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곳이 바로 금천구의 자랑이자 금천 시니어 클럽의 자랑인 착한 상회 1호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편의점 같아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66세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착한 상회 1호점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한 분 만나뵈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착한 상회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월이면 1년이 돼요. 아, 벌써 1년이 되신다고요? 일은 좀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네, 재밌어요. 물건 정리도 하고 또 여기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혹시 착한 상회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일자리가 좀 많아가지고 저 같은 이렇게 시니어들이 일자리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착한 상회 이용하시는 시민분 만나보지 않을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시민님. 이곳은 평범해 보이는 편의점이지만 사실은 이 시니어 일자리를 위한 착한 상회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죠. 착한 상회는 가맹비화 예치보증금을 편의점 본사에 사회공헌 사업으로 면제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대기업과 구청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MBC 9시 뉴스 데스크에 보도될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착한 상회는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게 간단한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일주일에 2에서 3일 정도만 일하고 만족할 만한 활동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민간 기업과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더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앞으로 3호점, 4호점 계속해서 생겨나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어르신 만나러 가봐야죠. 가시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 만나볼 어르신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요즘 우리가 정말 많이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택배 기사님인데요. 네, 이곳에는 좀 더 특별한 택배 기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택배 일 꽤나 어렵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근데 뭐 이게 일의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시간으로 치면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택배를 하면서 느꼈는데 몸을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연세가 드실수록 이 운동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주 일석이조인 것 같네요. 그럼 주변에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좀 어떠세요? 친구들도 그렇고 저 지인들도 그렇고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내일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저처럼 이제 즐겁게 사는 시니어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박스 남은 것 같은데 제가 같이 동행해도 될까요? 예. 네, 어르신 일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택배입니다. 잠깐만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금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아파트 택배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이기도 하고요. 외부 활동이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요즘과 같이 날씨가 덥거나 춥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상황과 어르신들의 능력에 맞춰서 전문 기업과 협약하에 실시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리한 택배 사업까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정말 든든해 하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 시니어클럽 관장 김선웅입니다. 2019년에 개관한 금천 시니어클럽은 금천구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개관 2년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서울시 최초의 시니어 편의점인 착한상회,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함께 그린 카페, 아파트, 지하철 택배, 공동작업장인 일꿈터 등 총 14개 사업장, 총 39개 사업단, 약 3,000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천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일하시는 모습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왜 이곳 금천구에서는 유독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란 최고의 복지이며 삶의 활력소이자 행복의 원천이었던 거죠. 금천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개발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동네방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도시,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금천구 화이팅! 다음은 2021년 금천구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된 17건의 사업 중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총생정가의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총생정가 이병헌 주무관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발표를 맡게 된 청소년과 이병인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사업의 추진 배경,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류, 특히 택배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택배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같이 배달되는 아이스팩. 2019년서부터 이미 아이스팩 사용량이 연간 2억 개를 넘기면서 처리가 난감해졌고 코로나 만연 이래 이 난감한 상황은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젤 유형 아이스팩에는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인 고흡성 수직 냉매가 들어있어 자연 분해는커녕 묻거나 흘려보내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여 2023년부터 젤 유형의 아이스팩을 제작 유통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책을 내놓았고 업체들도 물을 소재로 하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작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팩을 처리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에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여 생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합니다. 별도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이를 필요하는 곳에 전달하는 자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죠. 또한 아이스팩을 수거 거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해 우시장 외에 아이스팩 수요처를 발굴한 것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 금천지역자활센터와 관리 협약을 맺어 아이스팩 수거와 세척, 소독, 배송을 대행하도록 합니다. 2021년 1월 전용 수거함을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였고 2월에는 별도 분리배출 홍보,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에 순환체계가 도출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 주시면 자활센터에서 이를 수거하여 시흥 5동에 마련된 작업장으로 이송하고 작업장에서 선별, 소독, 세척, 건조, 포장한 뒤 주요 수요처인 독산동 소재 우시장에 배송합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21년 상반기 4개월 동안 약 18,000개, 7톤, 현재 9월 말 기준 29,000개, 11톤의 아이스팩을 수거 처리하여 발생 폐기물을 감량하였으며 동시에 우시장에서 별도로 구매했어야 했을 아이스팩 또한 줄여 간접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금천지역자활센터와 관리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자활 근로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사업의 목적인 근로 의욕을 촉진해 이바지하였으며 일반 수거 용역 업체와의 계약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10월부터 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많은 주민의 호응이 있었던 반면 수거 거점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이에 수거 거점을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 거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34개소를 우선으로 하며 총 50개의 전용 수거함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여 적정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수거함 제작을 이미 의뢰하였으며 금천지역자활센터에서 일주일에 1회 수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이 코로나19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월 한 달간 4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누계 2016명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누계 확진자는 78,400여 명, 국내 확진자 누계 확진자는 24만 8천여 명입니다. 자치구 순위입니다. 확진자 수 기준 23위이며 인구 대비 비율 기준으로 해서는 강북구, 서대문구, 도봉구에 이어 22위입니다. 우리 구 확진자 월별 발생 현황은 9월 26일 현재 전월 대비 113명 증가한 485명이 발생하여 지난 7월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이쪽 우리 구 자가격리자 월별 발생 현황으로 전달보다 649명 증가한 1,707명으로 해외 입국자는 전달보다 45명 증가한 390명, 국내 접촉자는 전달 대비 598명 증가한 1,3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인원은 9월 한 달간 44,660건으로 일일 평균 1,5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연장 운영, 독산보건분소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운영 등으로 7월 이후 검사 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3달 연속 4만 명대 검사 인원 기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금천구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은 금천구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 인원은 63명이 입소돼 있으며 병상 가동률 64.2%입니다. 참고로 자치구 센터의 19개 평균 65.9%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입소 및 병원 이송 인원은 338명이며 서울시 평균 병상 가동률은 76.2%입니다. 다음은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은 지금까지 35명 발생하여 25명 고발 조치하고 10명 계도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확진자 등 관내 동선 조사는 9월 한 달간 708명을 실시하였고 해외 입국자 관리는 총 8,599명이 입국하여 지금까지 11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관 합동 방역 소독 현황은 총 27,513건입니다. 다음 5쪽 민생 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346건의 신청 접수로 1억 6,35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2차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금까지 86명에 4,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 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까지이며 지금까지 3개 은행을 통해서 473건에 94억 3,9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신까지고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이며 지금까지 총 1,207건을 접수하여 278억 5,200만 원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소상공인 서울경제활력자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지금까지 31억 1,760만 원 지급하여 지급 완료 50.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영업 손실 보상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880건 5억 1,030만 원 보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은 관련 상담 378건에 대리 신청 34건입니다. 다음은 7조 금주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 제3판이 개정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9월 24일부터 실행을 하면서 주요 내용은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지급 인원 19만 3,337명에 지급액은 483억 3,400만 원 지급하여 지급률 94.3%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는 이의신청 접수에 온라인 방식이 추가되면서 일일 평균 휴일 포함해서 80건 정도가 접수되면서 이 접수된 대다수가 첨부가 미비해서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TF 운영 인력이라든가 콜센터 기관 근로자 업무 조정 등으로 근무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지 한 장짜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늦게 메일로 전송되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관리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안내가 공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재택치료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앞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를 결정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생활치료센터 입소하면 무조건 10일이 경과한 후에 생활치료센터 퇴소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개정된 거는 증상 발생 후 7일이 경과하면 생활치료센터는 퇴소시키고 그 이후 3일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이동수단은 기존 퇴소자와 똑같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5쪽부터입니다.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 1차 접종자는 19만 3,860명, 접종 완료자는 9만 9,709명으로 1차 접종률은 20년 12월 기준 인구수 대비해서 85.03%, 2차 접종률은 47.62%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국 접종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금천구 접종 목표인 인구수 70% 대비 접종률로는 1차 접종률 121.48%, 접종 완료율은 68.03%입니다. 금천구 백신별 접종 현황으로 접종한 백신 비율을 보면 화이자가 60%, 아스트라제네카가 35%, 얀센이 3%, 모더나는 2%입니다. 우리 구 기관별 대상별 예방접종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7쪽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1차, 2차 접종 건수는 29만 3,569건이고 이 중 5,969건의 신고가 있었고 신고율은 2.03%입니다. 거의가 두통, 발열 등 일반 반응이었고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4건, 중증 의심 사례는 4건, 사망 사례는 5건의 신고가 있었고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고 평가된 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 38쪽 최근 진행 사항으로 얀센 백신 접종 추진건입니다. 9월 1일부터 미등록 외국인, 건설 노동자, 유학생, 그 외 접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백신은 473회 분이고 콜센터를 통해서 희망자 접수를 받아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 접종 예정입니다.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은 관내 등록 외국인 28,417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 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5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55.5%, 2차 접종률은 17.9%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 관내 외국인 대상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우리 구 미접종자 접종 규모는 4만 60명입니다. 예약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접종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하고 접종 장소는 위탁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 계획으로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하고 미예약자에 대해 사전 예약 및 접종 기간 등에 대해서 안내 문자 발송하겠으며 보건소 및 접종센터에서는 접종 예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계획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용역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층 주거지 내 부족한 주차장 및 생활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저유용 부지의 복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독산이동 1400-58번지와 시흥이동 243의 12번지 2개소 주차장 부지입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7월 26일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은 용역 착수 7월 26일을 하였으며 8월 5일 착수 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3주이며 조사 대상은 대상지 주변 거주민 및 주차장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조사 지역은 대상지 반경 300m이며 조사 방법은 대상지 지역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독산이동, 독산사동, 시흥이동, 시흥5동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설문 참여 독려 및 문의 시 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차관리과 및 생활 SOC 시설 관련 부서에서는 추후 기본구상 마련 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2월까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기본구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 방안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풍수의 재난안전대책 추진 종료에 대해 지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풍수의 안전대책 추진이 10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수방대책 기간 중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주요 자연재해 대처 사항에 대한 풍수의 안전대책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상 특성입니다. 총 강수량은 933mm로 평년 1132mm의 82%가 되겠습니다. 시간 최대 강수량은 21mm로 금년도에는 집중호우가 별로 없었으며 평년보다 늦은 짧은 장마 기간이 있었습니다. 태풍은 총 14개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2개 정도 영향이 있었으나 피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 조치 사항입니다.
우기전 방제 취약시설 386개소 26건에 대해 일제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수도 준설, 침수 방지시설 설치, 붕괴 보험 가입 등 침수 취약 지역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375가구, 빗물바지 관리자 2,156명, 하천 순찰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평가입니다. 철저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으로 무사고 달성 등 구민 안전 확보와 하천 순찰단 등 운영을 통한 선제적 통제로 이용객의 고립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풍수해 사각지대 지하계층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658개소, 풍수해 보험 539세대 가입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2022년도 개선사항입니다. 지하차도, 침사지, 절개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우 발생 시 안양천, 진치루로 및 증검다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침수 취약 지역인 시흥사거리, 시흥천 확장, 배수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시흥 1동, 시흥 4동 일대 노후 불량 하수 관로에 대해 소블록 단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금천구 힘내소 소상공인 제도약 지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상 금천구에 소재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이 현금 지원성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대부분의 금액이 임대료 및 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천구 관내의 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 금천구 관내에서 직접 구매한 재료비 및 홍보 마케팅비 등 지출을 증빙하면 실비 지원하며 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고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1년 10월 5일부터 금천구청 1층 피아노홀에 설치되는 2021년 제2기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접수 첫째 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부제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구 소상공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유관단체 및 직능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대상 소상공인이 동주민센터 방문 시 민원 응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열린회의를 마치겠습니다.